네, 안녕하세요. 넝쿨북TV입니다. 지난 15일 국토부에서 주택 안정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규제를 풀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도생부터 볼까요? 도시형 생활주택의 면적을 전용 50제곱에서 60제곱미터로 늘리고 방 2개를 4개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기서 방에는 거실이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방 1개, 거실 1개였던 거를 거실 1개 그리고 방 3개까지 해서 총 4개로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한 가구에 뭐 한 3, 4명, 한 4인 가구가 사는 데는 문제 없이 뭐 그런 사이즈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런데 공급되는 전체 세대의 3분의 1 이하로만 공급을 제한하는 거니까 전 세대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기존 전용 8호제곱에서 이제 120제곱미터까지 바닥 난방을 허용하겠다.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가 되어 있었는데 주거용으로는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바닥 난방이 가능했거든요. 이제는 120제곱미터까지 늘려준다는 것은 역시 한 3, 4인 가구가 거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겠다는 것이죠. 보통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은 보통 1인 가구가 많고 뭐 많아야 2, 3인 정도로 뭐 상대적으로 젊은 층들이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주택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 작은 땅들을 활용하기 좋은 부지에 3, 4인이 거주하기 좋은 사이즈를 오피스텔과 도생으로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24년까지 주택 공급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고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자들에게 대출 한도도 늘려주고 금리도 깎아주겠다. 그리고 2022년까지 약정분에 한해서 LH나 뭐 이런 쪽에 매입 약정을 통해 공공임대로 공급하기로 하면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까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등록임대 사업자에 한해서 공유형 주거 서비스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우리나라 주거 문화와는 좀 맞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주택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를 풀어준다고는 했는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요? 제 생각에는 이건 규제를 풀어주겠다는 그냥 퍼포먼스에 불과한 내용이라고 봐요. 그냥 규제 풀어주는 척? 그냥 그 정도의 액션 정도?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풀어줘서 우리가 집을 구하는데 과연 얼마나 좋아질까요? 도생보다는 좀 오피스텔 쪽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우선 아파트를 짓기에는 애매한 땅들이 다 오피스텔이나 도생으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매한 땅들도 이제는 엄청난 땅값을 받고 매매가 되고 있는데 더군다나 오피스텔 용도의 땅들은 보통 상업지 쪽들 땅이다 보니까 땅값이 자체가 비싸요. 그럼 시행사에서는 땅을 비싸게 사면 고분양가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면 세대 그 사이즈를 아주 쪼개서 소형 사이즈로 해서 뽑던지 해야 되는데 이제 뭐 3에서 4인 가구가 살 수 있도록 만든다고 한다면 이건 시행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게 뭘까요? 이 답을 말하기 전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파트에 살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아파트를 살고 싶으신가요? 대부분이 대단지 초품화 아파트를 살고 싶죠. 그죠? 사실 아파트는 보통 사람들은 애초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그런 거주 형태예요. 뭐 집 밑에 상가들 있고 술집 있고 식당 있고 냄새 올라오고 밖에 시끄럽죠. 그죠? 자, 그럼 다시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바로 고급화, 고급 컨셉으로 고분양가로 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아파텔로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넘어가고 있고 그래도 오피스를 이 가격 주고 사는 게 맞나 싶은데 고급화 컨셉으로 가면 명분이 있죠. 이걸 합리화해버리고 합리적인 가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파텔들도 고분양가에 분양이 완판이 되는 거예요. 도생 오피스텔은 또 접근하기는 쉬워요. 청약통장 없이 청약금만 있으면 되고 오피스텔은 취득세 4%니까 부담도 없고
대출 규제도 없고, 그죠? 그럼 너나 할 것 없이 또 경쟁률이 치열해집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건 뭐예요? 분양의 성공을 의미하고 처음엔 부담스러웠던 이 가격이 당연시되는 착각에 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더럽게 비싸게 분양도 하니까 이것도 우리가 합리적인 가격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은 물건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파트만큼 주거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닌데 이것마저도 더럽게 비싸게 힘들게 얻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데 환경이 더 좋은 아파트는 또 오르겠죠. 역풍선 효과 같이 오히려 좋은 물건이 또 싸 보이게 되는 그런 착각에 또 빠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거 규제 풀어주는 게 무의미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은 다 알고 있어요.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집값 오를까봐 억지로 저거 안 풀어주고 있는데 진짜 앞으로 큰일 날 거예요. 지금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해야 될 단지들이 다 꽉 잡아두고 있다가 한 번에 풀면 나중에 이주도 문제죠. 이 사람들 어디로 갑니까? 그럼 또 매매가 전세가 폭등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도생 오피스텔 아파트를 저거 풀어줘서 공급이 사실 얼마나 되겠어요. 얘기하다 보니까 또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도생 오피스텔 규제 완화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의 또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다. 이상입니다.